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조선국왕 이야기, 오늘은 태종편입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서도 태종은 정치적 수완으로 따지면 최고 수준의 왕입니다. 조선에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국왕이 많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왕만 해도 일단 세종 빼더라도 뭐 중종, 숙종, 영조, 정치력 하나는 탁월했죠. 특히 이게 조선 왕들의 정치력이나 어떤 행정 능력은 중국 황제들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돼요. 이걸 이제 기업에다 비교하면 어떤 그룹인데 개별 기업 경영은 회장님들이 다 사장님들이 다 알아서 하고 뭐 그 기업 간의 조율은 기획실에서 하고 회장님은 이게 큰 결정만 하거나 내가 두 눈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다 해서 감독만 하시는 그런 회장님도 있고, 아니면 아침부터 밤까지 뛰면서 자금 운용 뭐 사원 심지어는 사원 책상 바꾸는 일까지 다 지시하고 확인하고 결제하는 회장님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조선은 후자죠. 그래서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왕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단어로 이해하지 말자. 저 사람이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잘생겼다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록을 보고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죠. 뭐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착하다. 그럼 또 착하니까 이렇겠구나라고 막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해. 안 착하잖아. 우리를 속였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경우가 많은데, 기록이야 사실 뭐 그렇게밖에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건 역사뿐만이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로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이, 그 사람이 착하다 그러면 그 착하다의 실상을 잡아오려고 그래야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런 거를 착하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착하다의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따라서 정치적 수완이라고 해도 실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마다 개성이 달라요. 뭐 뒤통수 치고 음모 조작하고 신하들 가지고 노는데 뛰어난 왕도 있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뒷공작 이런 거 참 잘하시는 왕도 있고, 말싸움, 숫싸움, 자존심 싸움 이런 거 잘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태종의 정치적 수완이라는 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잘한답니다. 이게 좀 어이없게 들으실지도, 좀 어처구니없는 대답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다 잘한다는 말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수단이나 요령 이런 디테일에 약하죠. 반대로 요령이나 잔재주가 많은 사람은 거시적인 사고를 잘못합니다. 근데 태종은 이 두 개가 다 돼요. 더 대단한 거는, 보통 사람이 사실 거시를 잘한다고 해서 미시를 할 생각도 못하고, 미시를 잘한다고 해서 거시를 생각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은데, 실전에서 문제는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앞뒤 안 가리고 뛰어나가야 될 시점인데, 거시적인 거 고민 때문에 망설이거나, 또는 거시적인 구조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들 내가 이거 생각했는데 이거 아는 건데 당했다, 요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시냐 미시냐를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타이밍이 거시냐 미시냐를 빨리 판단해서 실행하는 건데, 태종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뿐이 아니라 잘하고 빨리 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태종은 정치적 격변을 몇 번이나 겪었잖아요. 태조의 역성혁명을 겪었고 왕자의 난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이때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일단 판단이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정말 인간적인 그걸 변신이라고 해야 되나, 적응을 정말 잘해요. 냉혹해야 할 때는 정말 무섭게 냉혹하고, 망설여야 할 때는 망설이고, 울 땐 울고, 포용할 때 포용하고,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고, 꼬실 사람 꼬시고, 이런 거는 정말 천재적으로 잘하는데, 제가 더 놀라는 건 그런 어떤 타이밍, 속도, 이것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점잖은 사람은 원래 연기를 잘 못하잖아요. 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좀 경박해져가지고 위험이 떨어져요. 태종은 카리스마나 위험으로 누를 때는 위험으로 제압. 카리스마 확실해. 연기가 필요할 때는 연기로 속이죠. 논리로 싸울 때는 논리로 싸우고, 말싸움으로 할 때는 말로 싸우고, 이도저도 안 되면 분노로 제압하거나 인정에 호소합니다.
여기가 이제 밑줄 짝인데 논리로 싸울 때는 논리, 말로 할 때는 말, 분노나 인정. 요게 아까 양녕대군 케이스에서 세종이 했던 케이스가 그대로 나오죠. 태종 밑에서 재상을 하면 참 뭐랄까 기분이 마치 스탈린 밑에 있는 것처럼 야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긴장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는 이분을 위해서 죽겠다, 이분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음과 의리에 감동할 때도 있고, 정말 대단한 통찰력과 추진력이다, 나는 이 양반은 그냥 밑에서 따라가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사실 기록엔 없지만 제가 짐작하기에는 허탈할 때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거요. 오늘 또 당했네. 이 양반 또 오늘 왜 이러시나. 아니면 야 어쩌겠냐,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실록은 사실 이런 대화는 기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는 못 되지만 재상들하고 정책 논의하거나 사건 처리하는 거 보면 진짜 이런 날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치의 천재가 된 태종의 능력의 비결은 뭐냐? 첫째는 인간 이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그게 뭐 인간 이해가 안 중요한 데가 어딨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요것이 이제 태종의 정치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봐야죠. 일단 사람 보고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정말 탁월해요. 본인 스스로가 사람과 말을 보는 능력은 내가 줘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요 능력은 뭘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성격이 이러네, 개성이 이러네, 쟤는 성격이 이러니까 여기에 일 잘 맞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쟤는 얌전하니까 행정 업무 잘하겠네, 쟤는 성질이 급하니까 나가서 영업돼야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말 뿌리를 봐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쟤는 출세하면 이렇게 하겠지, 아니지, 쟤는 사원부 있을 때는 이렇게 하겠지, 저거 병조 판서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정승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나랑 사돈 맺으면 그때 겨우르겠지,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본성과 어떤 그 사람의 환경을 세팅시켜서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 이거 진짜 탁월해요. 대군 시절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영락제가 아직 황제가 되지 못하고 연왕으로서 요동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때 영락제, 즉 연왕을 보고 태종이 저 사람은 절대 연왕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영락제는 나중에 수양대군처럼 난을 일으켜서 조카를 축출하고 황제가 됩니다. 근데 영락제 성격 자체가 태종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근데 진짜 비슷하면 알아보는지, 지난번에 그 양녕대군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영락제 만났더니 야 너 아버지 닮았거나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락제도 태종에 대한 인상이 딱 박혔던가 봐요. 참 대단하게 했을게. 뭔가 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께 알아보나 봐. 그런데 태종이 연왕이 저 사람이 야심 있는 사람이라 알아봤다라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아니 당시 아무리 어쨌든 황제가 건문자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영락제가 나 황제 될 거다, 야 이거 우리 형 영시원찮아, 이거 뭐 이런 말 했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조심해서 행동했겠지. 그런데도 알아보잖아요. 이런 능력은 이미 이전부터 여러 번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난세의 승자가 됐죠. 왕자의 난 때도 아버지의 친척과 부하 중에서 아버지가 철석같이 믿는 부하 중에서 배신할 사람, 그러나 자신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 골라내서 자기 편 만들었죠.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살다 보면요, 좀 이해관계에 빠른 사람, 쟤는 뭐 이렇게 배신하겠구나, 쟤는 좀 돈으로 꼬시면 훅 넘어오겠구나, 이런 사람 찾아내는 건 사실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나는 배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니면 제가 지금은 배신하지만 이렇게 해주면 나는 평생 따를 거야. 어떻게 보면 뭐 징기스칸도 그렇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 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능력이 타고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간관리 능력은 재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죠. 하긴 모든 재능이 다 그렇죠. 끊임없이 관찰하고 테스트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물이나 아니면 무슨 하급 직원,
저놈이 뭐 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할까? 아니면 나 안 보는 데선 저건 노는 거 아니야?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찾아내는 거는 뭐 쉬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병조판서가 되면 요렇게 하겠지. 자아가 지금은 저렇지만 저거 국회의장 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거 찾아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데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하죠? 그거는 상품 테스트 하듯이 테스트 못해요. 태종은 간간히 삼국지 놀이, 이거 쉽게 말하면 제갈량 놀이를 좋아해요. 저 녀석은 분명 요런 일을 벌어지면 요렇게 행동할 거야. 그때 네가 대비하고 있다 요렇게 뭐 이런 거 간간히 좋아해서 괜히 재상들한테 떠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니면 이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던 세팅해 놓고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해요. 이걸 정말 악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인상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보니까 요즘은 이게 악취미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는 훈련이란 측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계속 변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지금 내 모습이 그냥 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안 변할 것 같지만 변해요. 나이가 들면 변하고 세상 경험하면서 변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악하게 변하는 인간들을 같이 가면 더욱이 국왕이라는 자리에서 어쨌든 최고의 정치인들 관료들하고 만나면서 이런 싸움을 벌이고 끊임없이 테스트한다는 건 보통 능력 갖고는 안 되죠.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종은 자신의 재능을 잘 알았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승부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태종이 승자가 되었고 최고의 정치가, 정치 구단의 국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종의 다른 재능과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영상을 보고 꼭 한 말 있어요. 아빠, 체면 갖고 이러지 말고 반드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말하란 말이야. 그거 할 때랑 안 할 때랑 엄청나게 달라진단 말이야. 나도 이제 유튜브 다 됐나 봐. 옛날에 이런 말 못했는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